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준석이 김기현 지도부가 2기를 맞았을 때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하고 나서 2기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김기현 지도부가 2주를 못 갈 것이다. 2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물러날 것이다. 일종의 조롱이었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기현이 이 셀프로 생명 연장 약 같은 걸 먹고 있다. 그리고 혁신이하고 충돌을 했을 때는 자기가 혁신이 출범시키고 자기가 두들겨 맞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김기현에 대해서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김기현은 이 원내대표를 할 때 이준석이 대표였죠. 그래서 둘 사이가 좀 그 특수한 관계인데 아무래도 대표를 하면서 이 김기현이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끌어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준석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을 막 공격하고 조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이 김기현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 사이에 아마 그때 김기현이 이준석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도 막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유를 퍼붓고 막 하면서 탈당은 하지 않고 마치 뭔가를 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죠. 지금 본인이 출마해서 3번이나 떨어졌던 노원병에는 가지를 못하니까 대구 공천이나 아니면은 비례대표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자기가 흘렸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마 김기현이 해동을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해동을 그 시점에 제안을 했을 겁니다. 김기현 자기를 막 공격을 하는 그 시점에 2주도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그때 아마 김기현이 이준석에게 회동을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그 회동 제안한 날짜가 바로 그제 12월 13일인 겁니다. 이때 회동을 12월 13일 날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준석의 태도가 바뀝니다. 김기현에 대한 태도가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도읍, 주호영, 김기현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 짱이다. 갑자기 김기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혁신이 출범시키고 자기가 두들겨 맞고 셀프 생명 연장 약 같은 걸 먹고 있다. 앞으로 2주일을 못 갈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의원 중에 3명 중에 김기현이 들어가 있다. 또 그때 하태경, 서명수가 김기현 사퇴론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그것도 방어를 하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김기현 사퇴론에 대해서 갑자기 이준석은 아니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하태경 서병수에게 하는 말이죠. 용산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김기현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 김기현에게 린치하는 당신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다. 자, 하태경은 지금 이준석을 계속 옹호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당을 떠나면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준석을 옹호를 하는 입장에 있었고 서병수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김기현 사퇴론을 제기를 했다고 해서 이준석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옹호하던 사람들에게. 왜? 지금 김기현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김기현이 그 사이에 또 몇 번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을 믿고 자기를 붙잡아줄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김기현인데 김기현을 대표적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화들짝 놀라서 자기를 옹호해주는 하태경, 서병수에게까지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죠. 이준석은 물론이고 이기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저런 제안을 나에게 해오고 있다. 이준석에게. 가령 선대위원장 이런 것을 제안을 해오고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갑자기 흘립니다. 그게 이제 김기현이 지금 보면은 김기현이 자 그런 자리를 줄 수 있고 하니까 또 좋은데 공천도 줄 테니까는 들어와 다시 우리와 같이 해 이런 메시지를 막 받았겠죠. 김기현에게서. 그러면서도 이준석은 그 시한을 정합니다. 27일 탈당하겠다. 처음에 27일 신당 만들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27일이 탈당 시점이다. 이렇게 이 시한을 설정해 놓죠.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마쿠에서 김기현 당 대표인 김기현과 서로 막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밀락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혁신이가 지금 깡통 혁신으로 끝나면서 혁신이 파동이 일어나고 이때 또 그 끝에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래서 김기현이 물러나지 않았으면은 바로 그제 12월 13일 만남은 두 사람이 밀락을 성사시키는 밀락을 하는 내통을 하여든 두 사람이 밀락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전에 사달이 일어났고 김기현이 자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밀락이 소용이 없죠. 이제 당대표직을 물러날 처지가 됐는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는 김기현이 잠적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 장소는 나간 거죠. 자, 그리고 이 둘이 그 밀락하는 날로 잡은 게 바로 그제 12월 13일인데 이 12월 13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준석이 탈당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한 12월 27일부터 딱 2주 전입니다. 2주 전. 탈당 시한 정한 2주 전에 지금 김기현이 계속 당 대표면은 김기현과 이준석이 만나서 이 내통을 해온 그 결과로 뭔가 밀락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날부터 자명을 하던 김기현이 약속 장소에 나갔고 당초에는 밀락을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김기현 거치 이야기를 했다. 1시간 동안. 그런데 어쨌든 둘이서 쫓겨나는 대표 동병상련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 바로 내가 김기현과 조금 전에 만났다 이렇게 언론에 흘렸습니다. 왜 언론에 흘렸냐면은 이제 김기현은 물러날 걸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여당 지도부가 나에게 선대위원장도 제안을 하고 이렇게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김기현이었다. 사실이었다. 내가 그 자리 제안을 다 받았었다. 그런데 나는 거부했다. 이것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김기현이 사퇴하기 전에 김기현과 만났다는 걸 언론에 흘린 거죠. 그렇게 되니 당황한 김기현이 그 보도가 나온 지 30분 만에 자기하고 이준석 만났다는 게 덜 통해 나니까 30분 만에 사퇴한다는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만일 장제원이 선제 불출마하지 않고 김기현이 코너에 몰리지 않았다면 김기현과 이준석 사이에 12.13 밀락이 맺어졌겠죠. 12.13 밀락.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 지금 이준석이 다 흘린 내용이죠. 이준석에게 아주 편한 지역, 대구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은 비례대표를 주거나 여기다 또 플러스 공동선대위원장, 전직 대표 예우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밀락을 해놓고 김기현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12.13 밀락이 당초 그 내통한 대로 맺어졌다면은 김기현은 내가 중도 확장을 위해서 또 보수 통합을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을 포용을 했다. 그렇게 포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준석은 모른 척하고 또 무슨 핑계를 대서 탈당, 27일 탈당은 철회하고 눌러앉았겠죠. 그러면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은 엄청난 시한폭탄을 껴안는 꼴이 됐을 겁니다. 이준석은 대선 때도 아무리 나가서 가출을 하고 다시 데려와도 또 가출하고 달래도 내부 총질하고 하여튼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분란을 일으키는 인물인데 총선 앞두고 이 엄청난 이준석 시한폭탄을 안을 뻔했었죠. 김기현이
이 본인의 이 실적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밀약을 맺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준석, 김기현 전격적인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준석 시한폭탄도 일단은 제거가 됐습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잔류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아졌는데, 믿고 있던 김기현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준석은 27일 자기가 선언한 대로 탈당을 하고 짐을 싸야 되는데, 또 다른 국민의힘 안에 또 끈을 찾아서 이것저것 또 흥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7일 그날, 막상 그날 정말 짐을 싸는지 탈당계를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 김기현이 대형 사고를 한번 칠 뻔한 거죠. 대형 사고를 이준석을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데 다행히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불발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